성실하게 일한 지 1년. 재계약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1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1년 단위로 갱신되던 계약이 왜 갑자기 11개월로 줄어든 걸까요? 회사는 내부 방침이 변경되었다고만 말합니다. 이 한 달이 불러올 나비 효과를 이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계약 기간을 11개월로 줄여버린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2년 만기라는 시한폭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법상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법의 무게를 피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는 2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11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 바로 2년의 마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그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고용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강력해서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법이 간주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보드게임의 어떤 칸에 서 있을까요? 비정규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등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소속과 일하는 곳이 다른 파견 근로자. 이 중 2년의 마법은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합법의 탈을 쓰고 기민한 꼼수를 부립니다. 첫째, 의도된 단기 계약 설계. 정규직 전환 의무가 생기는 2년을 채우지 못하게 11개월 등으로 계약 기간을 의도적으로 단축합니다. 둘째, 무자비한 꼬리 자르기. 계약 만료 후 갱신 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해버리죠. 셋째, 교묘한 업무 세탁. 업무 내용을 살짝만 바꿔서 이전 계약과 연속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계약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이로 인해 모순된 현실이 펼쳐집니다. 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되지만 현장의 고용은 오히려 더 짧아지고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근로자는 법이라는 이상과 현실이라는 벼랑 끝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딜레마입니다. 법이 강해질수록 일자리는 사라지는가? 기업 입장에서 보호법 강화는 계약직 고용 비용과 법적 리스크 급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갈래의 파괴적 회피 전략을 사용하죠. 아예 계약직을 없애고 자동화나 외주로 돌리거나 정규직 전환을 원천 차단하는 초단기 쪼개기 계약을 고착화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결과입니다. 법은 선의로 강화되었지만 현실의 안정성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근로자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물리적 족쇄, 입증의 고통입니다. 정규직과 내 처우가 다르다는 것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회사 내부의 급여체계나 복리후생 정보에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벽은 심리적 족쇄, 고용 유지의 두려움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재계약이 불가능해질 거라는 무언의 압박. 결국 침묵을 택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가장 큰 장벽은 정보의 맹점입니다. 나의 권리를 스스로 모르는 것. 이것이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와 주휴수당. 2년 초과 근무 시 생기는 정규직 전환 의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 요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알아야 받을 수 있고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손에 쥐어진 법적 무기들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무기, 2년 초과 시 자동 정규직 전환. 회사가 통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동되는 강력한 패시브 스킬입니다. 두 번째 무기, 균등 처우 원칙.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상여, 복지 차별을 금지하는 액티브 스킬이죠. 무기는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무기, 계약 갱신 기대권이라는 쉴드. 수차례 반복 갱신된 계약을 갑자기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기, 퇴직금과 주휴수당이라는 루트.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하며 주휴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처럼 기본 법망 위에는 새로운 방패들이 덧대어집니다. 코어 엔진인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차별시정제도 강화, 합리적 계약 갱신 보장, 그리고 처우 개선 의무라는 3개의 방패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이제 아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각성한 당신의 반격 준비 시나리오입니다. 1단계 확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즉시 조회해 정확한 근무 개월 수를 파악하세요. 2단계 기록. 근무 일지와 회사의 업무 지시 내용을 매일 꼼꼼하게 기록을 시작합니다. 3단계 관찰. 마의 2년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사측의 움직임과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세요. 4단계 상담.
노무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정규직 전환 논의 불발 시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마련해둡니다. 게임판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실전 전략은 방어와 공격으로 나뉩니다. 전략 1. 방어. 내 고용 이력은 내가 통제합니다. 고용 24앱 등을 활용해 가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캡처해두고 계약서 사본과 일일 근무일지를 철저히 문서화하세요. 전략 2. 공격. 마의 2년 3개월 전에 먼저 움직여라. 가만히 앉아있으면 회사는 정규직 전환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21개월 차에 회사의 정황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노동청 사전 상담으로 압박과 대비를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나를 구원하는 것은 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을 활용하는 나의 주도성과 스스로의 실력입니다. 법에만 의존하는 생존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계약직으로 경력을 쌓으며 정규직 이직이라는 플랜 B를 항상 병행해야 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법의 방향은 옳지만 현실의 틈새는 여전히 깊고 냉혹합니다. 누군가 보호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권리를 정확히 알고 치밀하게 기록하며 적시에 행동하는 자만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